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배울 건데,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오죠? 40.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자, 근데 이게 실행되는 그 흐름과 순서까지도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이 코드가 실행이 딱 됐다. 그러면 이 한 줄의 코드를 만난다. 그러면 컴퓨터는 무슨 일을 합니까? 변수 선언하고요. 그러면 이 변수는 지역 변수니까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 메모리, s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할 거고요. int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부여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변수 공간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값을 넣어주려고 대입연산자가 왔기 때문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보면 대입연산자라는 기호와 산술연산자 플러스에 해당하는 연산자 기호 두 개가 사용이 됐죠. 자, 이러면 얘가 우선순위가 높을 테니 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걸 판단하고 10 플러스 30을 먼저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는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40이라는 결과가 남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컴퓨터가 이 코드 이 한 줄을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이 연산의 결과인 40을 남겨놓고 아까 만들어져 있던 sum이라는 공간에다가 이 40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sum은 4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 한 줄의 코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출력문에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한 거는, 이 변수가 값으로서 사용이 됐으니까 얘가 가진 값으로 치환을 해야죠. 그럼 이 자리에는 40이라는 값이 남겠죠. 그리고 40을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4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인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가 수업 초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계속 해오던 얘기, 결과를 남긴다예요. 얘는 연산을 하면 그 연산의 결과를 남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개념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일단은 이거부터 보죠. 이 코드 실행하면 30 나올 거예요. 그죠? 콘솔이라는 영역에 30이라는 출력의 결과가 나올 텐데, 자, 제가 이렇게 작성했던 코드를 여기로 가져올 거예요. 이거 주석 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블럭 씌워놓은 이 녀석 주석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념은 똑같죠? int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대입연산자가 왔고 계산기 클래스에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 라고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우리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행위를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sum한테 주려고 하죠. 그죠? 자,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자, 만약에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계산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우리는 30이라는 결과를 봤어요. 그러면 sum은 30이 들어가고 sum에 30이니까 여기 30이 출력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로 이렇게 동작을 할지 얘를 주석을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에러예요. 근데 이게 왜 에러인지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거 뭐래요?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될 수 없대요? 보이드가 인트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보이드는 누구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리턴 없다를 의미하던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인트가 될 수 없대요. 제가 보이드라고 하는 우리 메서드 처음 배울 때 보이드라고 하는 녀석으로 한동안 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기 이 자리는 사실 리턴 타입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우리가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아직 안 배울 거니까 당분간은 보이드로 쓸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보이드라는 의미는 허공, 리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드는 데이터 타입으로 볼 수는 없지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타입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바 입장에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취급을 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보이드라는 타입은 int 타입이 될 수 없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상황에 맞게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편한 말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는 리턴을 안 한대요. 이 합이라는 메서드는 리턴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근데 얘는 리턴이 있어야 돼요. 왜? 얘가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않아. 리턴이라는 결과를 돌려받지 않아. 그러면 이거랑 같은 코드예요. 근데 우리는 자바에서 이런 코드를 쓸 수가 없죠.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이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이라는 어떠한 결과를 남기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결과를 안 남기면 지금 누가 곤란해요? 썸이라는 공간이 곤란해요. 왜냐면 개인면 선자가 왔으니까 이 공간에 어떠한 값을 넣겠다라는 행위로 해야 되는데 결과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남기겠어요? 어떻게 결과를 넣어주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턴 없다라고 하는 보이드가 아니라 리턴을 줘야겠죠. 보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계산기에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출력문의 결과로 콘솔에 30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잘 나와요. 이거는 남기는 게 아닌가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결과는 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이 출력문이라고 하는 얘는요. 프린트 ln이 됐든 f가 됐든 그냥 프린트가 됐든 어쨌든 출력문이라는 녀석은 콘솔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출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능이지 얘가 어떠한 결과가 되진 않아요. 이 녀석 자체가 어떠한 값이 될 수 없어요. 얘가 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히 돌려줄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A와 B를 연산한 결과 30은 A와 B가 int였으니까 당연히 얘도 int 값이겠죠. 이 30이라는 결과는 int 값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얘가 진짜 값이 된다면 우리 이거 int에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그동안 이런 식으로 쓴 적 한 번도 없었고 애초에 이렇게 쓸 생각도 안 했는데 얘는 어떤 결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콘솔의 출력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기능 그것 이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여기다가 적어서 이걸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보이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리턴 없어 라고 해놓으면 리턴을 못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리턴 타입이 들어가는 자리, 보이드가 써있는 이 자리에다가
내가 지금 리턴해야 되는 데이터, 돌려줘야 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void 대신 지금 뭐 들어가야 돼요? int 들어가야겠죠? 왜?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긴다면, 리턴으로 여기 자리에 결과를 반환시켜 준다면 그 값은 여기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 변수의 타입이 int네요. 그럼 이 자리에는 int가 남아야만 이게 가능하겠죠. 여기에 뭐 문자열이 남거나 실수가 남으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리턴 타입을 int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리턴 타입을 int로 바꾸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여긴 또 왜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리턴 없어 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고 리턴 할게, int 타입으로 리턴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코드가 이 메서드가 동작해야 되는 이 코드에는 진짜로 리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된 게 없죠.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내용을, 뉘앙스를 파악을 해보면 this 메서드, 이 메서드는 must return이에요. must return. 무조건 리턴 해야 된대요. 뭐를? 어떠한 결과를. 근데 이 결과는 타입이 int여야 된대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메서드는 int 타입의 결과를 무조건 리턴해야만 해 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턴을 어떻게 하느냐? 리턴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 예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얘가 돌려주겠다, 반환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근데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 예약어를 사용했음에도 뭐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리턴해야 되는 건 정수값, int 타입이니까 int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을 하겠다라고 해야 에러가 사라져요. 여기가 int면 여기는 무조건 int 정수값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문자열 같은 거 쓰면 이것도 타임 미스매치예요. 왜냐면 나는 int 정수 데이터를 리턴할 거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메서드를 정의해놨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문자열을 리턴하겠다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개념상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t를 리턴하겠다라고 해놓고 문자열을 리턴해? int를 저장하겠다라고 해놓고 문자열을 저장해? 말도 안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턴 타입을 int로 적었다면 리턴하는 결과 값도 정수여야만 한다. 리턴이라는 행위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예상해 볼까요? 실행 결과 뭐 나옵니까? 0 나오겠죠? 원리는 간단해요. 자, 계산기 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된 이 자리에, 이만큼의 자리에 이 메서드가 리턴하겠다라고 적어놓은 이 리턴 값을 여기에 남겨요. 실행이 된다면 메서드가 종료가 되면서 0이라는 값을 이 자리에 남길 텐데, 왜냐면 리턴 0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0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은 거고 이 값을 출력한다라고 한 거니까 얘는 0이죠. 그래서 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인자로 넘겨준 이 값들의 합을 sum이라는 변수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결과 30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메서드를 리턴하는 부분의 값을 연산의 결과로 남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int cn은 a와 b의 합이 저장될 거고 그렇게 저장된 c를 값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이거 따져보면 c라는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 10이고요. 여기 20이에요. 그럼 이 연산의 결과 30일 거고요. 그럼 c는 이제 30이죠. 그러면 c가 값으로 사용된 이 자리는 결국 30으로 치환될 거고요. 그럼 리턴 30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메서드가 실행된 이 자리에 30이 남을 거고요. 그럼 sum에 30 들어가고 30 출력한다 했으니까 3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사실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왜냐면 애초에 이 플러스 연산을 한 결과를 리턴할 거니까.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치환, 그다음 덧셈 연산, 그럼 그 결과가 이 자리에 남고 그렇게 남은 결과를 리턴하겠다. 그럼 리턴이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 자리로 들어오겠다. 그거를 변수한테 저장하겠다. 그거를 출력하겠다. 자, 이게 리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리턴은 별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 리턴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우리는 리턴을 해야만 하고요. 여기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러면 우리 여기다 뭐 리턴할 수 있어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계산기래요. 그러면 계산기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계산기 타입의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계산기 타입의 A라는 변수를 만들면 얘한테 넣을 수 있는 값은 널부터 계산기 객체 그리고 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또 뭐 들어갈 수 있죠?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턴할 수 있는 값도 널 아니면 계산기 객체예요. 근데 계산기 객체를 리턴한다는 건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생겨나는 디스라는 리모컨에 복사본을 남긴다의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리턴에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전 상황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오고 애초에 자기 자신 아니고 다른 타입도 올 수 있고 다만 리턴 타입이 정해졌다면 그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리턴을 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리턴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턴이라고 하는 녀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코드 실행하면 30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30이 나오기 전에 이거 나올까요? 이거 주석 풀면? 얘는 애초에 에러예요. 근데 이게 왜 에러냐?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얼리치에이블 코드?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근데 왜 도달을 할 수 없냐? 자,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은 리턴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즉시 리턴이 끝남과 동시에 이 메서드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턴을 한 이후에 작성하는 어떠한 코드든 이런 녀석은 도달할 수 없는 코드가 돼요. 왜냐? 리턴을 이걸 함과 동시에 메서드가 종료돼 버릴 거니까 얘네들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얼리치에이블 코드가 나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주석이 풀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이것도 안 되겠죠. 왜냐면 리턴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메서드가 종료가 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얼리지에블 코드.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메서드는 리턴을 하나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리턴을 한다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과 a 마이너스 b의 값을 둘 다 리턴하고 싶어. 이거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 자리에 a 플러스 b 30이라는 값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이라는 값 두 개를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바에서 변수에게 오직 단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값 자체가 두 개가 남았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굴 넣어야 돼? 이거 자바가 판단할 수 있나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파이썬은 이런 게 되죠. 튜플이라는 개념 때문에 값을 여러 개를 리턴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자바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리턴 값을 한 메서드를 실행했다면 1메서드라면 이 메서드가 리턴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1리턴이에요. 여러 개를 리턴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1메서드에 1리턴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리턴이라는 걸 하나만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그때는 a 플러스 b를 리턴해. 그리고 만약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a 마이너스 b를 리턴해. 이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 얘를 리턴할 수도 있고 얘를 리턴할 수도 있어서 리턴을 여러 개를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뭐라 하죠? 얘는 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이 코드가 지금 여기가 에러가 나는 이유. 일단 에러 내용은 이거예요. must return. 이 에러가 왜 날까요? 우리 분명히 리턴 한다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보시면 A가 B보다 큰 경우와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A랑 B가 정수니까 우리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조건을 두 개를 써놨는데 얘는 must return이래요. 이거 무조건 리턴 할 텐데 뭐가 문제죠? 컴퓨터는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지 못하는 경우인지 해봐야 알아요.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있는 거랑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해보기 전이니까. 근데 이러면 위험하죠. 이건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잖아요. A와 B가 같은 시점에는 리턴을 A 플러스 B도 못할 거고 A 마이너스 B도 못할 거고 그럼 아무것도 리턴을 못하죠. 근데 얘는 리턴 타입이 있네요. 그럼 must 리턴 해야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나눠놨을 때는 우리가 별도의 리턴 하나를 따로 만들어 줘야만 이런 게 있어야만 에러가 사라져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얘가 else if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띄어쓰기만 하면 문법상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러면 얘가 참이면 얘를 할 거고 얘가 참이 아니면 얘를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범주가 그러니까 하겠죠? 근데 이것도 must return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실행하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래서 else if가 아니라 else를 쓰면 이제는 뭐라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이거 할 거니까. 그럼 must return 충족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이거랑 또 똑같은 말이에요. 왜? 얘가 참이어서 얘를 한다면 리턴이 됐죠. 그럼 메서드 끝나겠네요. 이거 안 해요. 근데 얘를 봤는데 거짓이어서 얘를 안 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리턴 해야죠. else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서드에서 이렇게 리턴을 경우에 따라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검증해야 되는 판단들을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먼저 적어주고요. 마지막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따로 적어줍니다. else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리턴을 만남과 동시에 메서드가 종료될 거니까. 그런 개념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여기 뭐 나옵니까? ASD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는 자, 변수 만들어서 메서드 호출. 그럼 메서드 호출 얘가 실행돼서 메서드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다음 코드로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이만큼 해야 되고 따져보니까 A가 B보다 크지 않네요. 이거 안 할 거고. 그럼 ASD 먼저 출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리턴. 이 자리에 마이너스 10 남겨. 그럼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출력해. 그러니까 ASD 먼저 나오고 마이너스 7. 자, 동작하는 흐름과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리턴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딱 하나 남았어요. 뭐 하나 남았냐면 자, 다시 제가 보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리턴 타입 잠깐 배웠는데 보이드는 리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녀석도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는 있어요. 이걸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당연히 이건 안 돼요. 리턴 없다라고 해놓고 인트 타입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이드 메서드는 리턴 값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죠. 그래서 안 돼요.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건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리턴 하고 끝난 거예요. 값이 없어요. 리턴이 없다라고 보이드라고 했기 때문에 값을 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냥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왜 필요하겠어요? 어떤 의미? 아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자, 이 코드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여기가 반복문을 탈출해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거를 써요 원래. 그죠? 근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 리턴을 썼어요. 브레이크랑 리턴이 같은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같은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리턴을 만나면 메서드는 어떻게 된다? 그 즉시 종료된다 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10, 11, 12, 13, 15 나오고 끝나요. 16, 17, 18, 19, 22 못 나와요. 왜냐? 리턴을 만나서 메서드가 끝났으니까. 보이드인 상태에서 리턴을 쓰는 행위는 내가 특정 시점에서 이 메서드를 종료하고 싶을 때 그냥 반복문만 탈출하는 거는
사실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킬 거잖아요. 여기에 코드가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얘까지 실행이 나올 거죠. 이거는 왜 뭐라 하지? 왜 뭐라 하면 안 되지, 그지? 이러면은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라서 여기까지는 나오지만 이 밑에 있는 이 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리턴이라면 저건 안 나와요. 그 즉시 끝나니까. 그래서 보이드한테도 리턴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냐? 메서드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미다. 리턴 타입이 있을 때야 우리가 리턴을 그냥 쓰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보이드일 때는 밸류 없이, 값 없이 리턴이라는 예약어만 가지고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리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인자 매개변수 배울 때랑 지금 리턴 배울 때 전부 다 스태틱 메서드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거 당연히 인스턴스 메서드도 똑같은 개념으로 동작해요. 제가 스태틱을 굳이 붙인 이유는 객체 만들기 귀찮아서예요. 여기서 객체 안 만들고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스태틱 여부랑 인자 매개변수 이런 리턴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인스턴스 메서드도 똑같이 동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턴이라는 개념도 알아봤고, 자, 이제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열어 드릴 건데, 문제 4개 올라갔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마 끝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알려드려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거 실행한 결과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 이거는 눈으로 흐름을 잘 쫓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걸 왜 해보는 거냐면 리턴을 하겠다라고 한 자리에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사실 이 형태는 제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팩토리얼 재기함수 말씀드릴 때 팩토리얼 때 보여드렸던 모습이랑 똑같은 형태긴 한데, 자, 이거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 변수 만들어서 메서드 호출합니다. 그럼 일단 얘 해야죠. 한 메서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리턴을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리턴을 남기려고 보니까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네요. 그럼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고 리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메서드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얘가 해야 되죠. 이때 매개변수로 받아왔던 A, B를 인자로 또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값들은 그대로 또 여기까지 이어져 들어오겠죠. 그거를 더한 결과를 리턴하겠대요. 그러면 10, 20이 그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10, 20을 더한 결과 30이라는 값을 이 합1이라는 메서드에 호출한 이 실행 결과로 이 자리에 남기는 거예요. 30을. 그럼 그 30이라는 값을 리턴하니까 여기에는 총 30이 남겠죠. 최종적으로. 그걸 출력하니 30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를 실행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때 마이너스 10이 남을 테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리턴이라는 자리에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하면 이 메서드도 당연히
같은 리턴 타입을 가져야만 하고요. 왜냐면 이 자리에 결과를 남길 때 그 남은 결과를 우리가 리턴을 할 거니까 이 타입으로. 이렇게 리턴 자리에다가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활용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헷갈리다면 천천히 눈으로 잘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이거는 내일 수업 전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하죠.